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 199명으로 화요일 기준으로 13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확진자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503명으로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현재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평가 지표 가운데 고령층의 이가 백신 접종률을 제외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 상태로 설 연휴 이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팔린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를 차지했습니다. 중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급증을 주도했는데 상대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느렸던 미국에서도 이전보다 2배 가까이 판매가 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전기차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 4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정비업체 가운데 전기차를 수리할 수 있는 곳은 4.3%에 불과해서 전문 인력과 정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우주군의 통신 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른 것으로 두 종류의 다른 위성도 함께 쏘아 올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만 1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9,000여 명, 2주 전보다 4만여 명씩 줄었습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18일 이후 13주 만에 가장 적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4만 104명, 해외 유입 9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03명으로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3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만 3,014명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드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회의를 엽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을 위한 지표 상황과 중국발 코로나19 관리 현황 등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자문위가 권고안을 도출하면 정부는 내일 또는 오는 20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점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평가 지표 가운데 고령층의 이가 백신 접종률을 제외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길거리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해낸 고등학생 4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어제 오후 작전 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혜민 양 등 4명에게 의롭고 용감한 학생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간호사를 꿈꾸는 김 양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무서웠지만 친구들이 북돋워준 덕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양 등 4명은 지난달 23일 인천 계산동 거리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60대 남성 백천규 씨를 발견하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 백 씨를 구했습니다. 성산대교 보수공사에서 부실 시공과 부실 감독이 무더기로 적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느 정도로 부실한지 취재진이 감사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더니 공사는 사전에 승인된 설계나 계획이 무시된 채 제멋대로 이루어졌고 관리 감독도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서울시 감사에서 부실 시공과 부실 감독으로 67건이나 지적사안이 나왔던 성산대교 성능 개선 공사. 취재진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사 과정을 살펴봤더니 그야말로 금이 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산대교 보수공사에 활용된 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입니다. 공사 기간을 아끼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콘크리트를 붓는 대신 공장에서 미리 만든 콘크리트판을 가져와 까는 방식입니다. 제작을 맡은 업체는 성산대교 현장에서 242km나 떨어진 전북 김제와 정읍에서 이 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측은 이때 적재함 길이보다 긴 바닥판을 1m에서 3m 튀어나온 상태로 실어오면서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닥판이 성산대교에 도착해서 설치할 때도 이미 깔아둔 바닥판이 손상되지 않게끔
조금씩 날라서 공사 지점까지 옮겨야 하는데 규정 무게보다 27톤이나 초과한 과적 트레일러로 계속해서 공사 현장을 오가면서 바닥판에는 무리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밀 측량 없이 완충제를 설치하거나 바닥판 한 개에 5개씩 설치하는 진동 방지 장치를 아예 안 끼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승인한 설계나 계획이 무시되고 마구잡이로 공사가 이뤄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감독이 부실했던 겁니다. 바닥판 품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리와 시공사 점검이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성산대교 북단 155일, 남단 42일에 이르는 바닥판 제작 기간 가운데 실제 점검이 이뤄진 건 각각 3일뿐. 대신 서울시에는 매일 참여했다고 허위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남단공사에서는 책임질 현장 대리인조차 아예 없었습니다. 시공사가 서울시에 대리인으로 승인받고 보고한 사람은 현장 대리인 선임 사실조차 전달받지 못했다고 감사위원회에 진술했습니다. 결국은 현장 대리인이 없었다든지 또는 이제 감리가 현재 계속 상주하지 않고 일정 특정 일만 상주를 하면서 감리했다는 것은 결국 이제 부실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다. 결국 성산대교에 생긴 균열은 품질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관리 감독이 사실상 없는 상태의 마구잡이식 공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사막의 나라로 알려진 이란이 이례적으로 추운 날씨와 많은 눈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2위인데도 난방 연료가 부족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내리는 눈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거북이 걸음을 하는 차량 가운데 모래를 뿌리는 제설 차량만이 분주합니다. 두꺼운 겨울옷으로 무장한 시민. 사막의 나라 이란의 낯선 아침 풍경입니다. 그래도 눈 덮인 놀이터를 찾은 아이들은 즐겁기만 합니다. خیلی خوشحال شدیم که همچین برفی اومد و لذت بردیم از این هوا. بچه‌ها هم که بهترین بهونه بود که تعطیل بودن بیاریمشون بیرون برف‌بازی کنن. واقعا هوای خوبیه. 수도 테헤란은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관공서는 직원 절반 출근, 민간 기업도 3분의 1만 일하도록 했습니다. 한겨울에도 기온이 좀처럼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테헤란은 폭설과 혹한에 잔뜩 움츠러든 모습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난방입니다.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2위인데도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난방 연료가 부족합니다. 서방의 오랜 제재로 설비와 운송시설이 낡았고 기술과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خوبه برف خوبیه فقط یه سری مشکلات برای یه سری از هموطنمون تو شمال غرب و مثل که خراسان پیش اومده که سرد اونجا گاز قطع و 이란 기상청은 추위와 폭설은 당분간 이어질 거라 예보해 난방 걱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우주군 위성 발사에 성공하면서 군 당국과 계약한 올해 첫 기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간 16일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미 우주군의 통신 위성과 다른 탑재체를 실은 펠컨 헤비 로켓을 쏘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USS F-67로 명명된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른 것으로 고위급 인사와 전투 지휘관의 통신 연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번 발사체에는 우주기상 위험을 감지하도록 설계된 프로토타입 위성과 다른 위성을 모니터링하고 궤도 변화 데이터를 수집하는 군사 위성도 함께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팔린 신차 10대 가운데 한 대는 전기차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자동차 시장 조사업체 자료를 인용해서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팔린 전기차는 780만 대로 전년보다 68%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판매 비율이 중국에서 19%, 유럽에서 11%로 집계돼서 전기차 약진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느린 미국에서도 지난해 80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팔려서 2021년 3.2%에서 지난해 5.8%로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 등은 지난해 전반적인 신차 판매는 감소했지만 전기차 판매가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혀서 자동차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전기차 판매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런 전기차 사용은 국내에서도 늘고 있는데요. 늘어나는 수요만큼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고장이 나면 전국에 수리할 수 있는 정비 업체가 많지 않아 번거로운 게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전기차를 탄 지 5년째 되는 김동신 씨. 한 달 유지비가 4분의 1로 줄고 매연과 소음 걱정도 없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차에 시동만 걸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진동과 소음이 시작된 건 지난 7월부터였습니다. 말썽이었던 에어컨 컴프레서를 교체하고 2번이나 수리를 받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더 큰 정비업체를 찾아갔지만 2달 뒤에나 예약 접수가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고양 하이테크 센터가 워낙 관할 범위가 좀 넓고 먼저 전하신 고객들이 많아지면 9월 30일 금요일, 죄송합니다. 10월 18일 화요일 오전 8시 40분 일정 괜찮습니까? 9월 30일은 안 되고요. 네, 죄송합니다. 결국 더운 여름에 수리를 맡긴 에어컨은 추운 겨울이 돼서야 정상 작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에어컨 수리만 4개월이 넘게 걸린 셈입니다. 올여름 많이 더웠잖아요.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도 창문을 열고 다녔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겪은 건 김 씨뿐만이 아닙니다. 전기차 온라인 동호회에는 부품이 없어 차가 한 달째 방치되고 있거나 수리업체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정비 인프라는 제자리 걸음 수준인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5만 5천여 대에 불과했던 전기차는 지난해 8월 32만 8천여 대까지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반 정비업체 가운데 전기차 수리가 가능한 곳은 전국에 1,300여 개로 전체 4.3%에 불과했습니다. 일반적인 조그마한 공장에서는 수리를 못하다 보고 큰 공장에서 수리를 진행하다 보니까 수입차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해 3만여 대가 넘는 테슬라 서비스 센터는 전국에 8곳에 그쳤습니다.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 등 다루기 까다로운 부품들을 사용하는데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가 아직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탓입니다. 선 AS망을 구축하면은 소비자 불편도 최소화되고 앞으로 그로 인한 만족으로 인해서 보급 속도도 더 빨라질 수가 있는데 이걸 반대로 하다 보니까 전기차 정비업체 부족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전문적인 인력과 인프라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내리면서 변동형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지난달 0.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최근 은행권에선 대출금리를 조금씩 인하하는 분위기인데 코픽스가 떨어지면서 대출금리도 더 내려가게 됐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 비용지수 코픽스가 지난달 4.2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최고치를 기록한 뒤 조금 떨어진 겁니다. 멈출 줄 모르던 코픽스 상승세가 하락으로 전환한 건 무려 11개월 만입니다. 코픽스는 국내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로 예적금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됩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는데도 은행 예적금 금리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가 코픽스 하락으로도 이어진 겁니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금융당국은 자금 쏠림과 대출금리 상승 자극을 우려해 사실상 수신금리 인상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은행들이 금리 상승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에도 수신금리를 올리지 않았고 지난주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시장 분위기만 살피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했지만 당국의 메시지와 현재 가계대출금리 상황도 지켜보면서 예금금리 인상은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이번 코픽스 하락으로 최근 주춤하던 대출금리는 더 떨어지게 됐습니다.
현재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4.36에서 7.41%, 대출금리를 줄줄이 인하하던 은행들은 최대 코픽스 하락폭만큼 금리를 더 인하할 예정입니다. 코픽스가 조금 이제 적정 수준 이상으로 조금 과다하게 올라왔던 그런 측면들이 이제 정상화되는 하향 안정화되는 이제 그런 단계로 접어들면서 대출 금리도 이제 정점에 근접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은행의 이자 장사를 거듭 비판하며 압박에 나선 만큼 대출 금리가 점차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올해 첫 연준 회의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물가가 조기에 잡히면서 올해 안에 금리 인하에 들어갈 거란 낙관론이 시장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했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마틴 루서킹 주니어 기념일을 맞아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간 성과를 나열하며 경제 회복을 부각했습니다. We have the most vibrant economy in the world right now. In the world. We're doing better than any other major nation in the world today. 실제로 지난해 6월 9.1%까지 치솟았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2월 6.5%까지 가라앉으며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과 시장이 바라보는 물가 전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준은 내후년인 2025년에야 목표로 했던 물가 상승률 2%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2% 물가가 달성될 거라는 낙관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We think inflation ends the year actually with a 2% handle, and we think that by the end of the year that the Fed will actually be cutting interest rates. 아직 물가를 잡으려면 갈 길이 멀다며 올해 금리 인상을 예상보다 더 높고 길게 이어갈 거라는 제롬 파월 의장의 말도 시장은 고지고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2주 뒤 올해 첫 연준 회의에서 0.25%포인트로 베이비 스텝을 밟은 뒤 올해 안에 금리 인하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거란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주 내내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FTX 사태 이후 침울하던 가상화폐 시장까지 덩달아 뛰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인플레이션은 화산처럼 올랐다 깃털처럼 내려온다며 지금부터 물가가 더 천천히 내려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도 시장이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금리가 인하될 거란 전망은 손님 끌기용 쇼일 뿐이라고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개막한 가운데 세계 경제학자들은 올해 세계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을 힘들게 한 고물가 현상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의 석학들이 바라보는 올해 글로벌 경제 전망은 역시 밝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이 세계 각국의 경제학자 50명을 인터뷰한 결과 3분의 2는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 지역으로 모두가 유럽을 지목했고 대부분 미국도 꼽았습니다. 반면 중국에 대한 경기 전망은 42%가 저성장할 것으로 보았지만 52%는 양호하게 성장할 것으로 답해 엇갈렸습니다. We really need to find solutions on the wars and conflicts, but we also have to secure that we don't go into a recession and we have 10 years of low growth as we had in the 1970s. 지난해와 같이 높은 물가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되는 곳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4명 가운데 1명 이하로 고물가 위험을 경고한 반면 유럽에 대해서는 절반을 웃도는 비율로 고물가를 예견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은 각국의 리더들에게 에너지와 기술의 혁신, 잠재력 높은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We will see more companies making commitments in areas that is important like upskilling, job creation, anti-corruption, the green agenda, being climate, biodiversity.
보건, 안보, 경제 위기를 두고 국제기구들의 갈등 조정 능력이 한계를 드러낸 상황에서 53회째를 맞은 다보스 포럼.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라는 주제로 오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놓고 충돌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YTN에 출연해서 개정안은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 하락을 불러온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순윤 기자입니다. 정부의 쌀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본회의 부의 절차에 붙여진 뒤 법사위 전체 회의에선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여당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야당이 격돌했습니다. 말문만 막히면 고함을 지르고 그러면 됩니까? 장동혁 의원님. 고함이 아니라 의사진행만 왜 위원장은 위원들의 뜻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냐고요. 지금 파행 유도하시는 겁니까? 네? 자, 장동혁 의원님. 파행을 유도하기 위한 위원장의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했지만 정부는 반대 입장입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YTN에 출연해 매년 1조 원 이상씩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량은 줄어들고 남는 양이 많아지니까 그걸 격리라고 그래서 창고에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시장에 내지 않고. 그러다가 한 2, 3년 지나면 그거를 사료라든가 뭐 이런 용도로 써야 돼요. 주정용이라든가. 밥 먹는 용도로는 2년밖에 안 됩니다. 농식품부는 소비가 줄고 있는 쌀 대신 소비가 느는 밀과 비슷한 쌀의 돌연변이인 가루쌀 재배를 늘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루쌀이 수입밀 대신 빵과 면류 등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식품기업의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팔 중부도시 포카라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의 수습 작업이 사흘째 계속됐는데 안타까운 한국인 탑승자의 2명의 신원도 확인됐습니다. 또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탑승자의 동영상도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네팔 중부 포카라에서 추락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한국인 탑승객 2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네팔 주재 영사가 희생자들이 안치된 현지 병원을 방문해 소지품과 유류품을 통해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고 여객기엔 40대 유모씨 부자가 탑승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네팔 당국은 외국인 희생자들의 시신을 추후 카트만두로 옮겨 검사 등을 통해 신원을 공식 확인할 계획입니다. 네팔 당국은 사고 당일 탑승자 72명 가운데 68명의 시신을 수습한 데 이어 이날도 나머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여객기가 추락한 곳이 때마침 협곡 지역이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Unfortunately, the terrain is very difficult and it's very difficult to get all those dead bodies out from the crash sites and crash areas. 현장에서는 조종사 음성 정보와 비행 기록이 저장된 블랙박스도 수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객기가 추락하기 직전 기내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발견돼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엔 촬영자와 승객 서너 명, 창문 밖으로 포카라 주거지가 보입니다. 순간 비행기가 급격하게 기운다 싶더니 영상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네팔 예띠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항공기가 갑자기 양력을 잃어버리는 이른바 실속 현상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발 822m 고지에 있는 포카라 공항은 희박한 공기 밀도와 급변하는 기상으로 착륙이 어려운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일의 성과를 크게 높여준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심리 상태, 긍정 심리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